밤에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씩 깨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이 간단한 방법 하나면 모든 게 바뀝니다. 단 일주일만 지나도 밤새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어르신들이 작은 습관 하나로 30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잔다고 하셨어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최근 6개월 사이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셨나요? 새벽에 깨서 화장실 다녀온 후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서 하루 종일 피곤하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야간뇨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작되면 수면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낙상 위험은 3배 늘어나죠. 하지만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내용을 모르시면 앞으로 야간뇨가 점점 더 심해져서 밤새 한숨도 못 자는 날이 옵니다. 만성 피로와 우울감까지 찾아와서 결국 활기찬 노년 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가족들도 함께 잠 못 이루며 고생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보다 효과 좋은 천연 해결책 하나와 일주일 만에 숙면을 되찾는 황금 습관을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수면과 배뇨 건강을 연구해온 김영호 박사입니다. 매일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한 72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밤 서너 번은 꼭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적게 마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하루에 물을 2컵도 안 드시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소변이 진해지면서 방광을 더 자극하게 된 거죠. 밤마다 일어날 때마다 아내분도 함께 깨고 두 분 모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4시, 6시면 어김없이 깨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함은커녕 더 피곤하셨다고 합니다. 피곤이 쌓이다 보니 낮에는 기운이 없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는 일이 자주 있어서 언제 넘어질까봐 불안해하셨어요. 실제로 한 번은 문지방에 발가락을 찔러서 며칠 동안 고생하신 적도 있었대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야간 화장실 이용 중에 낙상사고를 당하시거든요. 이분도 그런 위험을 매일 감수하고 계셨던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한 번 정도 깨시던 게 2번, 3번으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는 밤새 한숨도 못 잘 것 같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꾼 뒤 정말 극적인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바로 저녁마다 바나나 1개를 따뜻하게 구워서 드신 겁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바나나가 뭐 그런 효과가 있겠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워낙 고생이 심하셔서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대요.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3번 깨던 게 1번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잠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2달 뒤에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는 날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분도 함께 푹 주무시게 되니까 두 분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야간뇨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밤마다 깨서 화장실에 가느라 고생하고 계신가요? 가족들도 함께 깨서 피곤해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그럼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될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바나나 활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야간뇨와 직접 연결되는 원인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호르몬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젊을 때는 밤에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소변이 덜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 몸이 알아서 밤에는 쉬어야 한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들어서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호르몬 감소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보통 5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간뇨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한국노화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대 이후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70% 이상이 바로 이 바소프레신 저하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영수 님도 밤마다 3번 이상 깨서 고생하셨는데 호르몬 저하가 주된 원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생활 습관 개선을 시작하셨어요. 잠들기 전에는 너무 많은 수분 섭취를 피하고 일정한 취침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시는 습관을 만드신 후 호르몬 리듬이 많이 안정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건 오히려 탈수와 신장 손상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밤마다 몇 번이나 깨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방광 근육의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의 탄력이 줄어들어서 적은 양의 소변에도 자주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방광이 충분히 늘어나서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었는데 점점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마치 고무풍선이 오래되면 잘 늘어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더 문제가 되는 건 방광벽이 두꺼워지면서 예민해진다는 점입니다. 작은 자극에도 수축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소변이 차도 급하게 마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보통 60대부터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본 노인요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방광 용적이 70세 이후에는 평균 30%나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소변이라도 더 자주 마려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한 방광 근육의 수축력도 약해져서 한 번에 완전히 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져요. 74세 이정자님도 예민해진 방광 때문에 밤마다 2~3번씩 깨셨는데 케겔 운동 같은 간단한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많이 개선되셨어요.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해도 방광 주변 근육이 강해져서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요일을 더 자극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소변량은 적은데 자주 마려운 경험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특히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우리 몸이 이를 조절하기 위해 소변을 과다하게 생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녁에 짠 음식을 드신 뒤 밤에 더 자주 깨는 이유예요. 현대인들의 식단을 보면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2배에서 3배까지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젓갈류, 김치, 된장찌개 등을 자주 드시다 보니 나트륨 과다 섭취가 더 심각한 편입니다. 반면 칼륨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죠. 서울대 식이영양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저녁 염분 섭취량이 높은 그룹이 야간뇨 발생률이 1.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정말 큰 차이죠?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맞지 않으면 우리 몸이 계속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는데 그 과정에서 소변이 과다 생성되는 거예요. 70세 김현수님 경우를 보면
매일 저녁 찌개와 젓갈을 즐겨 드신 후 밤마다 화장실에 다니셨는데 저염식으로 바꾸고 바나나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보충하신 후 놀라운 개선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음식이 싱거워서 적응하기 어려우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러운 맛에 익숙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식사에서 염분을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녁 식사 후에 유독 더 자주 깨시는 분 계신가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신경 불안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면 방광도 함께 예민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이 긴장하는 것처럼 방광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은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가족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흥미로운 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밤에 정상적으로 감소해야 하는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밤에도 높게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방광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미국 수면재단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노인분들의 야간뇨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몸의 평안과 직결되는 거예요. 66세 최은희님 같은 경우 긴장하거나 걱정이 많은 날에 밤에 더 자주 깨셨는데 잠들기 전 가벼운 명상과 호흡법을 실천하시면서 점차 개선을 보셨어요. 복식 호흡을 10분 정도만 해도 교감신경이 진정되면서 방광도 안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 명상을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카페인과 술은 신경계를 자극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시나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음료 습관입니다. 저녁 늦게 차나 커피, 술을 드시면 이뇨작용이 강해져서 야간뇨를 심하게 악화시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차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을 드시는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카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몸에 남아 있어요. 오후 2시에 마신 커피도 밤 10시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더 오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서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게다가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방광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대한수면학회 보고서를 보면 저녁 8시 이후에 카페인을 섭취한 분들은 수면 중 각성 횟수가 평균 2회나 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69세 홍성호님은 저녁마다 맥주 한 캔을 즐기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 때문에 밤마다 깨서 고생하셨어요. 술을 줄이고 대신 따뜻한 물이나 캐모마일 차로 바꾸신 후 정말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우셨지만 숙면을 취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는 물 외의 자극적인 음료를 피하시되 수분을 너무 제한하지는 마시고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자기 전에 차 한 잔이나 술 한 잔 하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이렇게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제 해결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나나를 활용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숙면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가 야간뇨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서 체내 나트륨 과잉을 효과적으로 잡아줍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맞아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나트륨은 과다하고 칼륨은 부족한 상태예요. 칼륨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체액이 늘어나고 그 결과 소변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칼륨이 충분하면 나트륨 배출이 원활해져서 체액 균형이 맞춰지고 불필요한 소변 생성이 줄어들어요. 이 불균형이 바로 야간뇨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칼륨이 충분하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불필요한 소변 생성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칼륨 섭취를 늘린 후 야간뇨가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과다에 주의해야 하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천연 상태라서 몸에서 흡수도 잘 되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저녁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바나나를 섭취하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바나나 1개 드실 수 있겠나요? 두 번째는 바나나 속 마그네슘의 놀라운 이완 효과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서 방광의 과민 반응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된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신경이 예민해져요. 방광도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인데 바나나가 이런 부족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방광이 예민해지는 것도 결국 근육과 신경의 긴장 때문인데 마그네슘이 이런 긴장을 자연스럽게 해소해줍니다. 다만 과량 섭취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바나나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꾸준히 드시다 보면 밤에 깨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보통 일주일 정도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1달 정도 지나면 확실한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방광이 예민해져서 자주 깨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나나의 마그네슘 효과를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바나나를 구워서 드시는 겁니다. 생바나나도 좋지만 따뜻하게 구운 바나나는 효과가 훨씬 좋아요. 구우면 소화가 더 편해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숙면 호르몬 분비에도 도움을 줍니다. 구우면 바나나의 당분이 캐러멜화되면서 맛도 더 달콤해지고 섬유질도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더 쉬워져요. 또한 따뜻한 음식은 우리 몸의 체온을 적절히 올려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찬 음식을 드시면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따뜻한 구운 바나나는 오히려 몸을 안정시켜줍니다.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10분 정도 구우시면 됩니다. 오븐이 있으시면 200도로 15분 정도 구우셔도 좋아요. 너무 오래 구우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잘 맞춰주세요. 구운 바나나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워서 드시기도 편하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구운 바나나 맛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색다른 맛이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는 계피와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소변 자극을 더욱 줄여줍니다. 또한 계피에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밤중에 깨는 원인 중 하나인 혈당 변동도 막아줘요. 계피의 신라몬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밤중에도 자주 깰 수 있는데 계피가 이런 문제를 예방해 주는 거죠. 구운 바나나 위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계피의 따뜻하고 향긋한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로마 테라피 효과도 있어요. 다만 계피를 과량 섭취하시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가루로 살짝 뿌리는 정도면 충분해요.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바나나의 차가운 성질과 만나서 우리 몸에 딱 맞는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혹시 계피향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조합을 더욱 즐겁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1일 이나 2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일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고 방광 근육이 이완되고 수면 리듬이 안정되는 데는 최소 일주일은 필요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7일은 지켜보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바나나를 섭취하는 습관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드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저는 보통 저녁 8시쯤에 드시라고 권해드려요. 여러분은 일주일 정도 꾸준히 실천할 자신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밤마다 깨게 만드는 야간요의 진짜 원인과 이를 막아주는 바나나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처럼 무작정 물만 줄이는 것이 답이 아니었죠. 진짜 올바른 방법은 칼륨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채워서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호르몬 변화, 방광 근육 노화, 수분 불균형, 스트레스, 잘못된 음료 습관까지 5가지 주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니까 해결책도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바나나의 칼륨과 마그네슘이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열쇠였던 거예요. 특히 구워서 계피와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낙상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죠. 만성 피로와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70% 이상이 우울 증상을 동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습관을 가지면 어떨까요? 밤새 푹 자게 되면서 낮에도 활기가 넘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도 강해져서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하루 종일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한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권해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잠들기 2~3시간 전에 바나나 1개를 따뜻하게 구워서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더 깊게 주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 외에도 야간요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이 더 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조절, 적절한 수분 섭취 타이밍, 잠들기 전 스트레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실천하시면 더욱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염분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으면 온종일 활력이 넘치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기운이 없어서 고생하시는데 간단한 음식 조합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밤마다 몇 번이나 깨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바나나 방법을 실제로 시도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계획을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봐요.